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는 김선영의 인USA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미국 현지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선영입니다. 네, 자 뉴욕 증시 하루 만에 반등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ECB의 이 금리 동결 이 부분이 큰 작용을 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 대기업들의 3, 4분기 실적이 대부분 예상을 웃돈 데다 ECB의 추가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맥도날드는 지난 분기 예상을 12센트 웃돈 주당 1달러 40센트의 순이익을 거두고 2년 만에 처음으로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이 4%가 늘어났다는 뉴스로 8%가 상승해 사상 최고치에 올라서면서 관련 업종은 물론 증시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했으며 또 다른 다우지수의 종목 3M 역시 예상을 5센트 웃돈 2달러 5센트의 주당 순이익과 함께 1,500명의 감원 계획을 밝히면서 4% 상승했고 인터넷 상거래 업체 이베이 역시 개선된 실적으로 14%가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끈 하루였습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 ECB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양적 완화 규모를 확대할 의사를 밝힌 것이 또 다른 호재로 반영이 되었는데요. 다음 통화정책회의는 12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엇갈린 결과를 보이면서 증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협회 9월 기존주택 판매는 전달보다 4.7%가 늘어난 연율 555만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538만 건을 상회했지만 컨퍼런스 보드의 9월 경기 선행지수는 0.2%가 하락하면서 당초 보합이었던 예상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운송, 반도체, 에너지, 제조업, 금융, 항공사 그리고 유틸리티 등이 상승했던 반면 주택건설, 병원, 의료보험사, 카지노 등은 하락했고 오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보다 하락한 2.0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자 이제 증시 이슈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억만장자의 기업 사냥꾼 칼 아이칸이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서 정신 호비에 나섰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칼 아이칸이 이번에는 대규모의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정치 로비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그는 적어도 1억 5천만 달러를 들여 일명 구글세 도입을 위한 정치인 후원 조직 즉 슈퍼팩을 결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는 최근 몇 년간 5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미국을 떠나면서 시가총액 5천억 달러 이상이 사라지고 수억 달러의 세금과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었다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곳으로 매출을 옮기는 조세 전도를 막아야 한다면서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법안 도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입니다. 오늘 폐장 후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com 그리고 구글이 일제히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com은 클라우드 사업부 매출 증가에 힘입어 지난 분기 주당 17센트의 순이익을 거둬 당초 13센트의 손실을 볼 것이라던 증시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현재 11%가 급등해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고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도 유튜브와 검색 광고 수입 증가로 인해 지난 분기 예상을 14센트 웃돈 7달러 35센트의 순이익과 13%의 매출 증가를 발표하면서 현재 10%가 급등해 역시 사상 최고치에 올라섰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예상을 8센트 웃돈 67센트의 순이익과 216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 외 거래에서 7%가 상승해 1년 내 최고치에 올라섰습니다. 어제 공매도 전문업체 시트론 리서치가 부정회계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20%의 폭락세를 보였던 캐나다 최대의 제약업체 발리언트 파머스리컬이 오늘도 7%가 하락했는데요. 오늘은 증권사 BMO 캐피탈이 이 회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체 스포츠웨어 업체 언더아머는 지난 분기 매출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분기 이익 마진이 감소할 수 있다는 회사 측의 경고로 주가는 오히려 5%의 약세를 보였고 신용카드사 비자는 분기 주주 배당을 기존의 12에서 14센트로 17% 인상한다고 밝히며 1.3%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중장비 업체 캐터필라는 예상을 3센트 밑돈 주당 75센트의 순이익과 전년 대비 19%가 감소한 10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내년도 매출 감소폭이 예상보다 적은 5%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을 한 데 따라 주가는 3%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공모가 15달러에 1,650만 주를 매각해 2억 1,500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오늘 증시에 데뷔한 포장업체 멀타이 패키징 솔루션스는 공모가 대비 21%가 급등하면서 성공적인 IPO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경제지표 일정들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에는 못 미쳤습니다만 여전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전 주보다 3,000건이 늘어난
25만 9천 건을 기록해 예상치였던 26만 5천 건을 하회하면서 33주 연속으로 주요 기준선인 30만 건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동성을 줄여서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 평균 청구 건수는 2천 건이 줄어들어 지난 1973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26만 3,250건을 기록했고 연속 수급자 수도 6천 건이 늘어나 217만 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없으며 프락터 앤 갬블, 스테이트 스트리트, 톰슨 로이터, 샤이어, 반스그룹, 월풀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미국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하루 만에 반동세가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 증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수별로 좀 어떻게 흐름이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지수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 또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